안녕하세요. 저는 SAP 코리아에서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프리세일즈를 맡고 있는 이종호입니다. 오늘 언택트 구매 환경에서 디지털 판매 채널 가속화라는 주제로 대략 한 20분 정도 관련한 트렌드와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을 하기 전에 이 코비드-19가 가져온 언택트라는 환경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실제 중국의 사례를 가지고 동영상을 통해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국내에서는 스웨덴 볼보 자동차를 인수한 회사로 많이 알려져 있는 지리 자동차가 코비드-19 시대를 맞이하여 계약, 견적, 그리고 배송까지 전체적인 구매 과정을 디지털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그 계약 이후에 차량을 인도하는 단계에서도 드론을 활용해서 자동차를 인도하는 판매 시스템까지 마련했습니다. 이런 중국 지리 자동차가 디지털 판매 채널 시를 통해서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대략 한 10,000대 정도의 계약을 이루어냄으로써 성공적이었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관련된 짧은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코비드-19가 가져온 다양한 변화들, 그 중에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관점에서 소비자의 마인드셋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한 리서치 기관이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그 중에서 주요한 4가지 트렌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컨슈머 트러스트. 당연한 얘기지만 소비자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브랜드는 소비자의 신뢰를 잃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코비드-19 시대에 위축되어 있는 소비자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공감하는 기업만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것이라는 얘기인데요. 실제 저희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 엄청난 폭리를 취한 일부 업자들과 같이 행동할 경우 향후 소비자의 신뢰를 영영 잃어버리는 결과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 코비드-19와 더불어서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블랙 라이브스 매터와 관련해서 페이스북이 사실 소비자들 페이스북에 대해 다양한 반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부 기업들이 이런 실망한 소비자들과 뜻을 함께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에 광고를 중지하는 것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흔히 알고 있는 노스페이스가 그 하나의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컨슈머 트러스트를 얻고자 하는 기업의 하나의 노력의 사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컨슈머 스펜딩 나우라는 부분입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사실 모든 소비자들이 최근에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온라인을 통해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앞에서 봤던 그 지리 자동차와 같이 모든 상품으로 확대되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트렌드가 전 연령층에서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여기 리서치의 수치에서 보듯이 대략 모든 소비자들이 대략 30% 이상의 온라인 구매를 확대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65세 이상의 소비자들에서도 28.3%의 추가적인 온라인 구매를 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온라인 구매가 전 세계적으로 전 연령층에 확대되는 것이 향후의 뉴 노멀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기업의 관점에서 리얼타임 데이터를 중심으로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를 위해 커스터머 데이터 플랫폼이나 리얼타임 디시전 엔진과 같은 최신의 기술들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은 실시간으로 소비자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분석을 하고 그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소비자를 이해하고 즉각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고도의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역량을 갖추게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에 우리는 디지털을 선도하는 기업이다라는 각인을 시켜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국내 소비자에게 이미 친숙한 넷플릭스, 그리고 디지털 유통업계 공룡인 아마존, 그리고 국내에서는 친숙하진 않지만
홈 트레이닝계의 넷플릭스라 불리는 펠로톤까지 뭔가 디지털을 선도하고 있다고 소비자가 인식하는 기업이 실질적으로도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저희 SAP가 기업들에게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기업 내부의 혁신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마음도 사로잡을 수 있는 좋은 방향임을 강조하면서 트렌드 소개 및 소개를 마치고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소비재 산업의 커다란 흐름인 D2C, 즉 다이렉트 투 컨슈머 관점에서 기존의 기업들이 어떠한 챌린지를 받고 있고 또 새로운 D2C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성공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그와 관련된 고객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D2C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0년부터 현재까지 제조사, 리테일러, 그리고 소비자와의 관계는 대략 10년의 텀을 두고 크게 변화해 왔었는데요. 1999년도에는 제조사가 가격, 프로모션을 결정하는 시기였기에 리테일러와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선택의 폭이 적었고 제조사도 소비자들을 일일이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순하게 신문이나 TV 광고만으로도 충분히 어필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후 2000년대 초가 오면서 리테일러들이 대규모 체인화되고 되면서 제조사들을 압박하기 시작했고 PB 상품과 같은 리테일러 중심의 판매와 마케팅이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0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는 디지털 채널이 발달하면서 소비자가 제조사와 리테일러를 압도하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춰서 제조사들은 소비자와 직접 컨택할 수 있는 다이렉트 세일즈와 마케팅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에 따라 이커머스와 디지털 마케팅이 큰 화두로 떠오르게 됐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이렉트 컨슈머란 기업이 소비자와 직접 컨택하려는 움직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D2C로의 변화가 성공적이었을까요? 현재까지는 D2C로의 성공적인 변화는 기존의 기업보다는 새로운 스타트업에서 더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2C와 관련한 리서치의 내용을 보면 향후 10년 동안 소비재 산업에서 90%의 성장은 소비자를 좀 더 이해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는 기업들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고 이러한 기업들의 예로서 여기 보이는 기업들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남성 의류 특화된 보노보스, 그리고 선글라스와 렌즈를 만드는 와비파커, 그리고 여행용 캐리어를 만드는 어웨이, 화장품과 관련된 글로시와 뷰티파이, 그리고 침구류를 만드는 캐스퍼, 그리고 맥주를 판매하는 비어 52, 그리고 면도기를 판매하는 해리스와 달러 쉐이브 클럽까지 중간 유통 과정을 없애고 온라인 판매로 사업을 시작하여 성장해온 대표적인 이제 스타트업들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들을 D2C 챌린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의 조사 결과에서 보시는 것 같이 기존의 소비재 기업들은 아마존이나 유통에 관련된 비용보다도 이러한 D2C 챌린저들을 더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 달러 쉐이브 클럽과 관련된 재밌는 동영상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Hi, I'm Mike, founder of DollarShaveClub.com. What is DollarShaveClub.com? Well, for $1 a month, we send high-quality razors right to your door. Yeah, $1. Are the blades any good? No. Our blades are f***ing great. Each razor has stainless steel blades, an aloe vera lubricating strip, and a pivot head. It's so gentle a toddler could use it. And do you like spending $20 a month on brand name razors? 19 go to Roger Federer. Stop paying for shave tech you don't need. And stop forgetting to buy your blades every month. Alejandro and I are going to ship them right to you. We're not just selling razors, we're also making new jobs. Alejandro, what were you doing last month? Not working. What are you doing now? Working. I'm no Vanderbilt, but this train makes hay. So stop forgetting to buy your blades every month and start deciding where you're going to stack all those dollar bills I'm saving you. We are DollarShaveClub.com, and the party is on. Coming to see you, see you, see you, see you. 자, 잘 보셨나요?
달러쉐이브 클럽은 온라인 바이럴을 통해 소비자의 관심을 끌고 정기적인 배송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면도기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면도기의 시장의 틀을 깬 아주 성공적인 사례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대로 된 디스럽션의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D2C 챌린저들이 도대체 현재 얼마나 있을까요? 루마 파트너스 자료에 의하면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대략 400개가 넘는 D2C 챌린저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2018년까지 대략 90억 달러, 약 10조 원이 넘는 금액이 투자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대표적인 소비재 공정인 P&G의 경쟁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P&G의 대부분의 브랜드와 상품은 각각의 D2C 챌린저들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P&G는 과거에는 한두 개의 기업과만 경쟁을 했으면 최근에는 수십 개의 브랜드, 기업과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P&G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D2C 챌린저들이 어떻게 기존 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있고 그리고 실제 이기고 있는 게 맞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면도기 관련 D2C 챌린저의 사례로 소개해드린 해리스의 매출을 보면 좌측 상단에 보시는 것 같이 2014년 설립 이후 5년간 연평균 195.2%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것 같이 해리스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달러쉐이브 클럽의 전반적인 매출이 기존 면도기 업체의 온라인 매출을 압도하는 성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D2C 챌린저들과 기존 기업과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리서치 결과에 의하면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전반에 대한 플레이북이 존재하고 그것들이 기업의 문화로 내재되어 있는가의 여부라고 합니다. 즉 고객 획득, 고객 데이터, 타겟 마케팅, 인사이트, 그리고 서비스 전반적인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영역에 대해 체계적인 매뉴얼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기존 기업들의 측면에서는 이러한 D2C 챌린저들과 경쟁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실행하고 있는지 세 가지 사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Develop on D2C입니다. 네슬레의 네스프레소 사례에서 보듯이 기업 스스로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 런칭하는 것입니다. 네스프레소의 경우 기존에 없던 캡슐 커피라는 시장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유명하고 또 성공적인 런칭한 것으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디지털 채널과 피지컬 채널로부터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그것들을 분석하고 캡슐이 떨어질 만한 시점에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한다든가 또는 새로운 캡슐이 나왔을 경우 기존의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 캡슐을 구매할 만한 고객들을 판단하고 그들에게 디지털 채널을 통해 추천한다는 것 같은 기존 D2C 챌린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것이 이러한 성공을 이끌어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파트너 포 D2C입니다. P&G의 질레트 클럽과 같이 기존 유통업체인 아마존이나 아니면 슈퍼드러와 같이 파트너십을 맺어서 서브스크립션 주문에 대한 풀필먼트를 같이 파트너십에 소화하는 이런 사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어콰이어 D2C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달러쉐이브 클럽을 2016년에 1조 1천억을 지불하고 인수한 유니레버와 같이 성공적인 D2C 챌린저들을 인수하여 D2C를 강화하는 전략입니다. 유니레버는 D2C 역량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기업을 인수하는 것 이외에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에 대해서 자체적인 디지털 채널 강화에도 이제 힘을 쓰고 있는데 유니레버 산하 브랜드인 배드헤드에서 저희 SAP의 새로운 커머스 솔루션인 업스케일 커머스를 도입하여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유니레버는 자사가 보유한 도브, 그리고 립톤, 바살린과 같이 다양한 브랜드를 대상으로 D2C 형태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위해서 새로운 커머스 플랫폼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태리에서 헤어케어 브랜드로 유명한 배드헤드를 대상으로 이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ERP와의 연계를 비롯한 다양한 기능을 추가함에도 불구하고 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SAP 업스케일 커머스는 모바일 퍼스트 전략을 통해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또 그 어떤 솔루션보다도 저렴한 가격에 도입이 가능하며 유니레버의 사례에서 보시는 것 같이 짧으면 1주, 길어야 4주 안에 모든 구현이 가능합니다. 또한 AI 기능이 내재되어 있어 소비자의 행동 분석을 기반으로 머천다이징 등의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SAP 업스케일 커머스에 대한 짧은 동영상을 소개해드리며 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